여러분, 스티브 블랭크 아세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의 구루, 갓파더라고 불리시는 분이고, 이분은 8개의 설립에 관여를 하고 이 중에서 4개의 회사를 상장시킨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저술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요. 현재는 스탠포드 대학 버클리 등지에서 창업 강연을 하시는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분입니다. 교수님한테 하루는 학생이 찾아왔어요. 교수님, 고민이 있어요. 제가 맥킨지 컨설턴트 잡 오퍼를 받았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같이 스타트업을 하자라고 해요. 어떡하죠? 교수님이 자네는 이미 결정을 한 걸세. 그냥 컨설턴트의 길을 가게나. 스타트업이란 말이지 어떤 생각이 꽉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 아이디어를 적어야 하는, 자네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도 빨리 샤워를 끝내고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이성적으로는 잘 설명될 수 없는 열병 같은 것이야. Entrepreneurship is a calling. 이거는 마치 하늘 계시 같아서 머릿속에 바이러스가 꽉 찬 것처럼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아 다른 어떤 거에도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태야. 친구들이 같이 하자고 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야.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 생각 때문에 평생 이 길을 가게 돼.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은 큰 성공을 이루기도 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분명한 것은 이것은 커리어 초이스가 아니야. 제가 작년에 MB를 하던 도중에 스티브 블랭크의 저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었고 Entrepreneurship is a calling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직도 제가 스타트업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면서 제 심장이 다시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게 저예요. 지난 3년 동안 저는 매일매일 이런 기분으로 살아요. 저 멀리는 보이지도 않고요. 내 발 앞에도 잘 보이지 않아요. 중심을 잡고 바로 서 있을 수도 없어서 흔들흔들 언제 내가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요. 감옷이라고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에 이거 테드엑스 준비한다고 되게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정말 힘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제 손으로 뽑은 저희 첫 팀원을 내보냈어요.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서 저는 내가 얼마나 무능한 대표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스타트업이 롤러코스터라는 말들 많이 들으시죠? 저는 늘 업앤다운을 겪어요. 사실 몇 달 전에는 훨씬 더 힘든 일이 있었고 그때는 정말 이거를 두 손에서 놓아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 멘토이자 창업 선배이자 현재 채팅캣의 투자자이기도 한 장병규 대표님을 찾아갔어요. 대표님은 포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만 포기를 해야 될 땐지 아니면 한 번 더 도전을 해야 될 땐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죠? 대표님이 이프를 힘들면 대표를 새로 구하는 수도 있고 회사를 팔아버리는 수도 있어. 제가 네. 잠깐 침묵 후에 대표님, 저요 그냥 1년만 더 해볼게요. 지금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까워요. 제가 생각을 했죠. 내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구나. 제 멘토님께서 저한테 에이프를 포기해.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어 했는데 제가 아니요. 저는 포기 못해요. 더 해볼게요.
사실 이 업앤다운을 겪으면서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아마 다른 삶의 선택을 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흥미로운 경험도 하게 되는데, 올해 5월에는 여기 그 구글 캠퍼스 오픈식에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채팅캣을 소개하는 일도 있었고요. 7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케냐에 다녀오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어쩔 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든데도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스티브 블랭크는 entrepreneur는 artist라고 하셨어요. 저는 창업자는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크리에이터의 굉장히 높은 경지에 entrepreneur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이 일이 너무나, 이 크리에이션이라는 일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저는 도저히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5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만듭니다. 제 창업 스토리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한국에서 컨설턴트 마케터로 일을 하기 훨씬 전부터도 저는 글쓰기가 저의 최대의 강점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2009년에 미국으로 가면서 제 최대의 강점이었던 글쓰기가 제 최대의 약점이 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메일 하나도 자신 있게 보낼 수 없게 된 거예요. 사실 이메일 쓰는데 2분이면 써요. 한글로. 근데 이거를 영어로 고치고 이게 어가 맞아, 더가 맞아, 애시 맞아, 온이 맞아 하는데 20분이 가요. 그럼 20분 후에 그냥 고객한테 메일 보낼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제 미국인 동료들한테 이것 좀 봐줘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메일 하나 쓰는데 몇 시간씩, 이메일 몇 개 쓰고 나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죠. 그러니 저의 업무 효율은 바닥에 떨어지고 자존감도 바닥에 떨어지고, 아, 내가 어떻게 해외 취업을 했는데 안 되겠다, 한국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원어민 튜터를 구했어요. 원어민 튜터한테 제가 쓴 문장을 문자나 이메일 통해 보내면 이 튜터는 바로바로 저한테 교정된 문장을 보내주었어요. 비로소 저는 이게 맞나 틀리나를 걱정하지 않고 내용, 이메일 컨텐츠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서비스로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 서비스 채팅캣이 탄생을 합니다. 채팅캣은 전 세계 수백 명의 원어민들이 온라인상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발영어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교정된 문장으로 보내줍니다. 예전에 20분 동안 이게 맞아 틀려 고민했던 시간에 이제는 여러분들은 컨텐츠에 집중하시고요. 무슨 말을 쓸까? 나의 생각에 깊이에 집중을 하시고요. 채팅캣에 보내시면 2분 만에 교정된 문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죠. 저는 늘 영어로 소통을 할 때면 나는 100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늘 50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억울했어요. 아마도 그런 저 마음, 심정 같으신 분들이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팅캣 덕분에 해외 취업했어요. 에이프릴님, 서비스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팬레터를 받아요. 그리고 그런 고객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하루하루 힘들 때 저의 에너지원이 되어주세요. 두 번째는 공유경제입니다. 우버나 에어비처럼 채팅캣도 남는 재화나 리소스를 활용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의 일종입니다. 저희 교정을 하는 원어민들은 일반인들이에요. 공유경제 안에서는 더 이상 영어 교정이라는 게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고
큰 돈을 적은 비용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교정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영어 원어민 교정자와 어떤 도움이 필요한 교정 요청자가 둘 다 윈윈 할 수 있는 어떤 경제 시스템 플랫폼을 만든다는 일은 정말 보람된 일입니다. 세 번째는 관점이에요. 제가 이제 대표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과거에는 고객의 관점이었다가 이제 회사의 관점을 경험을 하고요. 인플로이의 입장이었다가 인플로이어의 관점을 경험을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있고 타인이 있었던 굉장히 이분법적 사고를 했다면 이 회사를 만들면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굉장히 많은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원래 굉장히 좀 싸움닭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떡 하나라도 받아내려고 불만을 성토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제 서비스를 런칭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메일이 하나 왔어요. 제목부터가 육두문자. 제가 곱게 자랐나 봐요. 그걸 봤을 때 살 떨려서 일단 메일을 지워버렸고요. 고객님한테 죄송합니다 메일을 쓰고 보냈는데 그 와중에 육두문자 시리즈 3통이 더 와 있었어요. 같은 고객한테. 이분이 분을 참지 못하고 분을 쏟아내신 거죠. 불현듯 제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내가 불만에 차서 전화를 돌렸을 때, 콜센터 전화했을 때 이 수화기 너머에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고객 이메일 처리를 하다 보면은 그 메시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얌전하게 이메일 보내고요. 또 이렇게 반대 입장이 되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불만, 불평을 쏟아내야 떡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굉장히 정중하게 메일 보내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라도 더 드리고 그렇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팀이에요. 제가 아까 크리에이터의 높은 경지에 안트프레너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팀이 필요하고 이 서비스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개발자님도 필요하고 서비스가 성장하려면 고객님들도 필요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희 회사에 조인하게 하고 저희 제품을 쓰게 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은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의 인재상을 보고 그 인재상에 나를 끼워 맞추죠. 혹은 회사의 문화가 존재한다면 그 문화에 나를 동화시키죠. 창업자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점 하나가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조직, 그런 문화가 있다면 이거를 한번 도전해보고 시도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그로또입니다. 이건 제가 크리에이션 다른 영역 중에서도 가장 저한테 중요한 영역이에요. 안트프레너로 산다라는 것은요, 나의 성장조차 내가 크리에이트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즈니스의 성공은 어떻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무에서 제가 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갖고 있는 저로서는 성장이라는 것은 저의 의지이고 선택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서비스, 그리고 저희 팀,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성장하시는 고객들과 함께 정말 초짜 대표인 저는 하루하루
성장의 기쁨을 맛봅니다. 그래서 지난 3년이 저한테는 너무너무나 힘든 3년이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성장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Sometimes you win, sometimes you learn.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고 도전 앞에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도저히 내가 다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싶더라도 이 크리에이터로서 사는 이 삶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중독성이 강해서 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길을 계속 걷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